나는 연봉 7천만 원 대기업을 스스로 걷어찼다. 그것도 입사 4년 만에. 이 이야기가 나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나는 20년 동안 믿어온 공식이 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예쁘고 잘생긴 애인, 경제적 자유. SNS에서는 이런 것들을 얻고 나면 행복한 삶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라는 환상을 마구 뿌려댄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학생 시절부터 세속적 믿음에 종속된 나는 출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를 위해 살았다. 중학생 때 일찍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전공으로 갈 수 있는 상위 5%인 서울대학교를 갔고 졸업 전에는 업계 1티어 회사에 입사했다. 1, 2년 차인 인사평가 A를 받았고 야근도 연봉 앞자리가 바뀔 만큼 했다. 공식대로 살았다. 완벽하게. 그렇게 4년을 다녔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 앞에 그냥 주저앉았다. 불도 안 켜고 신발도 그대로. 그 자리에서 1시간을 있었다. 우울증에 걸린 나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퇴사를 했다. 그렇게 머릿속에 든 생각은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었다. 우울증이 오게 된 계기는 비교였어요. 옆자리 동료들의 실력은 소위 말하는 월클급이었거든요. 그들은 지치지 않는 소처럼 일했고 압도적인 퀄리티의 결과물들을 계속해서 가져왔어요. 그때 당시에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들만큼 저는 순수한 몰입을 할 수 없었고 나의 창작물은 평범하기 그지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진심으로 일을 즐기지 못한다는 도덕적 수치심과 자괴감에 빠져서 저를 갉아먹었죠.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퇴근 시간만 보게 됐어요. 야근이 생기면 몸이 먼저 반응을 했고요. 일을 마치고 나면 뭔가 내가 성취해냈다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빠져나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충전기에 꽂혀서 겨우겨우 연명하는 오래된 스마트폰 같은 기분이었어요. 비교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비교는 4년 동안 저를 갉아먹었습니다. 나는 재능이 없구나. 그렇게 버티기를 4년 불안장애가 찾아오더라고요. 정신과에서 뇌파 검사를 해봤더니 편도체가 빨갛게 과활성화가 돼 있었어요. 걱정이랑 불안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때 느끼는 감정은 두 가지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이랑 미래에 대한 불안감. 돌아보면은 그때가 정말 지옥이었던 것 같아요. 바로 정신과로 가서 약물 치료를 시작했어요. 약을 복용하면서 서서히 불안이 가라앉았고 그때서야 처음으로 제대로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말이죠. 그들의 언어, 표현, 삶에서 일이 가지는 의미 같은 것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뭔가 하나를 발견했어요. 동료들한테는 공통점이 3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일을 진짜 재밌어 했어요. 그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재밌게 했어요. 문제가 생겨도 그걸 푸는 과정을 어떤 게임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둘째, 고통을 기꺼이 감내했어요. 힘든 거는 그들도 알았어요. 스트레스도 받고 어려운 순간도 있어 했죠. 근데 그 고통이 그들을 멈추게 하진 않았어요. 이 일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어려움을 감내하게 했죠. 고통이 그들에게는 어떤 성장의 신호처럼 보였던 거예요. 셋째, 일에 의미가 있었어요.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해냄으로써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세상에 기여한다는 감각을 느끼더라고요. 그게 그들을 매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어요. 흥미, 인내, 의미.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업을 가진 사람은 일을 할수록 에너지를 얻게 되는 선순환에 들어가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얻으면서 일을 한다는 거. 이게 정말 큰 차이점이었어요. 저한테는 뭐가 없었을까요? 처음에는 재미도 있고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이 업무에서 성과를 못 내니까 재미도 없어지고 고통을 버티게 해줄 이유도 사라지고 이 일이 왜 의미 있는지 의미까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 현관 앞에서 주저앉게 된 이유였어요. 재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독서에서 재능러와 평범한 사람의 학습량의 차이가 1년 동안 얼마가 나는지 아시나요? 무려 250배가 난다고 합니다. 허탈했습니다. 압도적인 사람과 나도 마찬가지였을 테니까요.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무려 15년, 제 인생의 절반을 바쳐온 그림이 내 길이 아니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용기를 내서 진로를 바꾸기로 결정을 했어요. 나 같은 사람도 어딘가에 흥미, 인내, 의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엔 망망대해에 구명조끼 하나 없이 던져진 것 같았어요. 정말 막막했죠. 그래서 미친 듯이 찾아봤어요. 나만의 재능 찾는 법,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법, 세상에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는 법. 자기계발서를 넘어서 뇌과학책, 심리학책, 철학책까지 섭렵을 했죠. 의미 있는 일을 해라. 내가 예민하게 긁히는 일을 해라. 봤을 때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해라. 찾아봐라. 다 좋은 말이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방법은 넘쳐나는데 정작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책은 없더라고요. 모든 건 내가 기반이 되는 건데
정작 나를 찾는 도구가 손안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여러 책들을 헤매다 보니까 어떤 가느다란 실 하나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내 과거에서 이미 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옛날에 입시 미술학원 강사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좀 달랐어요. 하루하루가 공허하지도 않았고 불안해하지도 않았어요. 왜인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학생 한 명이 조금씩 성장하는 걸 볼 때 되게 재미를 느껴했거든요. 그 학생을 위해서 밤새 연구를 해도 전혀 지치지가 않았어요. 학생들의 성장이 저한테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누군가를 성장시켜주는 일에 저의 흥미, 인내, 의미,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위해 공부할 때 살아나는 사람이구나. 나는 누군가가 성장하는 것을 옆에서 돕는 데에서 흥미, 인내, 의미를 동시에 찾는 사람이구나. 그게 내 기질이었던 거죠. 나를 제대로 알고 나니까 불안함이 사라졌어요. 복용하던 정신과 약을 단약을 했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오늘은 어떤 걸 만들어서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게 먼저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여전히 야근은 빡세고 물론 피곤한 날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방정 직전에 스마트폰 같은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아요. 방향을 알고 움직이는 거랑 모르고 움직이는 거랑은 체감이 완전 다르니까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하시는 일 혹은 살아가는 방식에서 흥미, 인내, 의미 이 세 가지가 있으신가요? 셋 다 있다면 정말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라도 없다고 느껴진다면 오늘 밤에 딱 10분만 써보세요. 내가 살면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느꼈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주 작은 순간이어도 돼요. 누군가를 가르쳐줬을 때,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혹은 어떤 일을 성취해냈을 때, 그 순간들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정말 소중한 단서거든요. 사실 세상은 내가 나를 모르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나를 알려주는 건 없거든요. 저도 그래서 오랫동안 헤맸고 지금 고민이 많으신 분들도 그것 때문에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기질을 모른 채로 사회가 정해진 공식대로 살아가다가 인생 한번 무너져봤던 사람으로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영상에서 뻔한 자기계발 명언이 아닌 구체적으로 나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해요. 오늘 알려드린 것은 흥미, 인내,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였어요. 이 채널에 오시면 적어도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질문에 실마리는 찾아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열심히 사는데 왜 제자리인 것 같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첫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